이거랑 저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은 왜 이 모양이야?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급식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드나잇 채널에 올려주신 많은 분들의 댓글 중 가장 많이 달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저 미드나잇이 주관적과 객관적 그 사이 어딘가에서 최대한 쉬운 설명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코너 천체관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할지 지금부터 지체 없이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알아볼 때 거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망원경의 이름입니다. 셀레스트론, 아스트로마스터 90AZ, 미드, 폴라리스 72Q 등과 같이 각 망원경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망원경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보통 망원경의 이름 안에는 제조사, 해당 기종의 라인업의 명칭, 구경의 크기, 가대 형태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셀레스트론, 아스트로마스터 90AZ로 예를 들자면 셀레스트론은 망원경 제조사인 셀레스트론의 명칭, 아스트로마스터는 이 망원경이 속한 망원경 라인업의 명칭, 90은 망원경의 구경 크기를 뜻하고 AZ는 경위대 가대를 뜻하는 Ultimate Mount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인데 이름 끝에 EQ가 붙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EQ는 적도의 가대를 뜻하는 말로 Equatorial Mount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망원경 경통뿐만 아니라 가대의 형태까지 표기해 이름만 들어도 구매자가 대략적인 망원경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망원경 품명의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그렇다면 저 미드나잇이 갖고 있는 두 망원경 스카이워처 BK도 10 콜랩 11과 셀레스트론 넥스타 102SLT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먼저 스카이워처 BK도 10 콜랩 11은 스카이워처사에서 나온 BK도 시리즈의 10인치 접이식 망원경으로 셀레스트론 넥스타 102SLT는 셀레스트론사에서 나온 넥스타 시리즈의 102mm 천체 추적 망원경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 품명 그대로 돕소니안의 경우 경통을 마치 접었다 펴는 것처럼 경통에 달린 레일로 경통 사이즈를 느리고 줄여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10인치 구경의 돕소니안임을 알려주었고, 굴절 망원경은 셀레스트론사의 넥스타 라인업에 들어가는 102mm 구경의 고투 망원경이라는 것을 망원경 품명만으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보통의 제조사들이 망원경의 이름을 지을 때 망원경이 갖고 있는 스펙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장명을 합니다. 망원경 품명에 숫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는 구경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숫자를 해석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50부터 150 언저리의 숫자인 경우 밀리미터로 단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미드 라이트 브릿지 미니 82라는 망원경에서 82는 82mm 구경을 뜻하게 되는 거죠. 이와 다르게 4 이상 20 언저리 숫자인 경우 인치 단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셀레스트론 넥스타 8SE의 경우 8이 8인치 구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망원경 품명만 읽어도 이 망원경이 어떤 스펙을 지니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하고 저 망원경하고 왜 이리 가격 차이가 나는 거야? 망원경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을 열심히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인치 구경의 돕소니안이어도 이렇게 생긴 망원경은 80만원대, 이렇게 생긴 망원경은 100만원이 넘는 가격대고, 또 어떤 망원경은 분명 같은 제작사에서 나왔고 같은 생김새에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망원경 품명에 숫자 하나가 달라졌다고 가격이 자비 없이 바뀌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거나 저거나 별보는 기능은 똑같은데 어째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까요? 망원경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광학적 성능, 스펙, 고투 유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망원경 구경이 크면 클수록 머나먼 우주에 있는 천체가 내뿜는 미약한 빛까지 받아들여 어두운 천체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구경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망원경의 크기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굴절 망원경의 경우엔 렌즈를, 반사 망원경의 경우엔 거울의 사이즈가 같이 커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렌즈와 거울을 크게 제작하려면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원경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망원경에 들어가는 렌즈와 거울이 정밀하게 연마될수록, 코팅이 잘 될수록, 렌즈가 많이 들어갈수록 다양한 수차 없이 선명하고 디테일한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밀한 렌즈나 거울이 망원경에 탑재되면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원경의 예시가 바로 아포크로매틱 굴절 망원경입니다. 정밀하게 제작된 만큼 광학적 성능이 우수하고 그만큼 가격이 사악한 아포크로매틱 굴절 망원경. 아포크로매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미드나잇 채널
채널의 굴절대 반사 컨텐츠 자세히 다루었으니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구경이 커질수록 렌즈나 거울의 광학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원경의 가격도 아주 매우 사악하게 올라갑니다. 광학적 성능과 함께 망원경의 가격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망원경의 스펙입니다. 망원경의 스펙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굴절 망원경인지 반사 망원경인지 아니면 복합 광학기인지 어떤 소재로 망원경이 만들어졌는지 경통, 다대, 삼각대까지 세트로 판매하는지 아니면 경통만 판매하는지 삼각대는 얼마나 견고한지 다대는 최대 몇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어떤 브랜드의 망원경인지 등 망원경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에 따라 망원경의 가격이 좌지우지됩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망원경 경통이어도 경통만 파는 것과 다대와 삼각대가 포함된 세트와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망원경을 지지해주는 가대의 최대 하중이 3kg인 것과 10kg인 것 중 당연히 10kg인 것이 가격이 더 나갈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펙이 빵빵할수록 가격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망원경일수록 망원경 스펙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학적 성능과 망원경의 스펙과 더불어 고투의 유무도 망원경 가격에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천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찾아주고 이에 모자라 그 천체의 움직임에 맞춰 계속 추적해주는 시스템인 고투. 망원경에 고투가 탑재되면 그 즉시 망원경 가격은 쭉 떡상을 하게 됩니다. 고투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고투 경위대 가대, 별의 일주에 맞춰 움직이는 고투 적도의 가대로 나뉩니다. 아무튼 고투 가대의 경우 경위대인지 적도위인지 어떤 모터가 탑재되었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추적하는지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투 가격의 경우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매우 사악해지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과 큰 금액을 들여야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망원경은 가격이 비쌀수록 비싼 값을 하는 정직한 친구들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고가의 망원경을 보게 되면 야, 쟤는 진짜 고스펙 망원경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체관측에 갓 입문하신 분들이나 천체관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입문자 궁금증 시리즈 1탄과 2탄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으니 꼭 1탄과 2탄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 미드나잇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